혼설이라도 얻을 때 빨리 혼설하면 좋을 사람 유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옆에 두니까 너무 힘들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직 내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를 살면서 느끼는 건 사실 20대에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 그리고 20대는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안 이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 사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다 지낸 것 같은데 대신에 그래도 조금 노하우가 있으면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나의 경우는 주변에 그런 것들을 상의할 사람도 좀 없었고 어떤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해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지. 인생 선배라고 해봐야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회는 아니었잖아. 밥 먹으면서 뭐 요즘 인간관계가 어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대체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나는 걸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좀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20대 때보다는 지금 20대들이 그래도 훨씬 더 주변 인맥을 잘 쌓을 수 있는 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주변에 너무 나를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좀 멀리 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쩔 수 없이 손절하게 된 케이스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부정적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을 해. 그럼 분명히 이제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주는 게 맞기는 하잖아. 그런데 저 사람의 꿈 자체를 자기가 뭔데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경우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재미있는 예로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웠어. 근데 아마 다 느낄걸? 내가 아무리 저 친구 남자친구 욕을 해줘도 다시 만나면 끝이야.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얘 감정만 같이 얘기해주면 되거든. 아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아, 너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괜찮아? 정도 해주면 되는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응? 훈수지. 그치. 나도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알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결국 후회하잖아. 아 저렇게 다시 만날 건데 내가 그렇게 욕하지 말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란 말이지. 나는 그런 것 같아.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 가령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뭘 하고 싶대. 예를 들면 난 엄청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다 쳐봐. 너무 많이 목격한 상황인데 한 20대 30대 초반? 이때까지 그런 것 같아. 누가 꿈을 얘기해. 그러면 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얘기하는 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얘기를 해. 물론 저 말이 친구니까 왜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싹부터 잘라버리잖아. 근데 나는 어디서든 부정적으로 시작부터 하는 거는 좀 많이 손절하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그 말을 새겨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새겨듣다 보니까 점점 내가 약간 바보 같고 아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이 정도였나? 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꿈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남들이 날 이 정도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아 나도 좀 꿈을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대신에 난 그런 건 있었어. 언젠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증명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란 듯이 증명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런 인맥도 종종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자극이 되잖아. 근데 그럴 거 아니고는 평생 내려가기에 나한테 많이 도움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의 꿈을 싹부터 잘라내는 애들 있잖아. 내 몫이잖아. 내 꿈은. 그냥 응원해주면 되는 거야. 야, 할 수 있어. 파이팅 해봐. 불가능한 게 어딨어. 다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본인의 꿈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마 사고가 너무 현실적이라 그럴 수 있을 거고 물론 다 이해는 해. 근데 옆에 너무 가까이 두기에 그리고 그 친구가 내 고민을 상담하기에는 난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훈수를 둘 때는 최소 내가 이뤄놓고 둬야 돼. 그러면 상담이 되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객관적이 되지. 아 그래 저 사람이 경험을 해봤고 저기까지 가봤으니까 해주는 말에는 일리는 있겠지. 정답이라는 건 없지. 어떻게 정답이 있어. 케이스가 다 다를 텐데. 그래도 참고사항은 되긴 하는데 전혀 그걸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리는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 이게 현실적인 거랑 부정적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고는 실행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현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잘라낼 필요가 없어. 지금도 느껴. 물론 지금은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 난 아직 반백살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냥 꼭 피하고 싶고 이제는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우연히 자리를 하게 돼도 저 사람이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하는 얘기들만 들어봐도 대화 좀 나눠보면 알잖아.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부정적이면 아예 그 다음 자리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도 사회화 됐나 봐. 그러다 보니 그런 게 기본값이 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멀리 하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한 2022년 내 다이어리에 그걸 써놨어. 평가하지 말기. 이걸 써놨었어. 아주 감명 깊게 본 책에서 따온 것 같긴 한데 평가하는 게 사실 그거 진짜 습관이더라고.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지. 안 좋은 버릇. 저 사람을 딱 보면 한순간에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저 사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는 내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거는 그 누구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야. 조물주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평가를 하면 문제는 이 사람이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경영 수업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MBTI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을 MBTI 한 줄로 딱 평가를 해버리면 이제 참고하는 건 좋잖아. 참고하면 아,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좋은데 아예 모든 상황에 그 MBTI를 대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게 존재한단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누구한테든 배울 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장단점이 고루고루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면에 좋은 점이 많을 수 있는데 본인과 특히 다를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성향인데 저 사람이 I 성향이야. I 성향이 나쁘다고만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야. I도 너무 많은 I가 있고 그 다음 붙는 세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MBTI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나는 나쁜 평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참고용인 거지. 진짜 단적인 얘기는 외적인 거. 이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준이 보면 본인의 기준인 것 같아. 그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에 저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 뭐 예를 들어 옷이 엄청 포커스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눈에는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옷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본질은 아닐 텐데. 물론 예의를 갖추는 건 좋지만 본질은 아니잖아. 그런데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또 너무 강하게 대입을 해서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면 그 부분만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거지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을 수 있긴 하거든. 나는 좀 그런 생각해. 나도 평가를 많이 받고 어디 나가면 항상 평가를 받기는 하거든. 나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지난 영상 때도 느낀 거였는데 그 똑똑하다는 의미도 그렇고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가령 AI가 정말 급발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더 잘 될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 거야. 예전에는 검증돼 있는 학교 가면 스펙 좋고 근데 요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스펙으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냐고. 이제 직업도 계속 직업군이 바뀌고 있고 오늘 이 시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러는 것 같아. 사실 저 사람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상에는 저 사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야. 예전에는 하찮게 생각했던 저 능력들이 지금은 최상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이제 대표니까 직접적인 예로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예전이랑 다르게 채용해. 왜? 내가 채용을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AI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더 엉뚱한 창의성이라든지 저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을 리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꿈을 엄청 크게 가져도 된단 말이야. 너무 터무니없는 꿈도 이제는 실현 가능하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나를 좀 짓누르거나 나를 자꾸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고 정말 내 꿈은 내가 펼치는 거고 발전을 하는 거는 내 몫인 거거든. 내가 이렇게 발전하라고 한번 이런 기회들이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멀리하면서 나를 좀 발전하는 데 힘을 좀 붙이면 훨씬 더 나는 잘 될 것 같은데?